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부설디자인연구소에서 제작한 디자인 전공생이 알아야 할 학습 윤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윤리란 무엇일까요? 학습 윤리란 학부생과 같은 초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학문 탐구 윤리, 학습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 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학습 윤리를 지켜야 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학습 윤리를 지켜야 할 이유는 첫째, 대학에서의 학문 탐구의 목표가 진리 추구이기 때문이고, 둘째, 정직한 학습 활동만이 학습 능력을 배양해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학문을 탐구하면서 익혀야 하는 것은 다양한 학술적 지식만이 아니라 학문하는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지 않은 학습 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학습 부정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학습 부정행위는 대리 출석, 과제 무임 승차, 과제 중복 제출, 위조와 변조, 표절 등이 있습니다. 출석은 학교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학습 윤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하는 대리 출석은 학습 부정 행위에 해당하겠지요. 일반적인 대리 출석의 유형에는 출석 체크 후 도주하는 경우와 친구가 대신 대답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직접적으로 출석을 부르지 않고 스마트 출석하는 학교가 많아 휴대폰을 양도하는 유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정행위는 출석이 성적에 반영되는 만큼 성적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실습 위주의 디자인 전공 특성상 대리 출석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출석 부정행위는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교양 수업에서도 행해져서는 안 될 학습 부정행위입니다. 대학생들이 뽑은 강의실 최악의 꼴불견 1위는 조별 과제 무임 승차였습니다. 팀플에서의 학습윤리 실천 어렵지 않습니다. 팀원의 의견 경청하고 본인이 맡은 분량 해오고 팀플 약속 시간 잘 지키기. 팀플에서 최악은 잠수 타기가 아닐까요? 대학도 하나의 사회. 우리 지킬 건 지킵시다. 과제 중복 제출은 이중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윤리적 행위이지만 디자인 전공에서는 과목 특성에 따라 과제 재활용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단 과제 재활용 전 담당 과목의 교수님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허락된 중복 제출일지라도 허용 범위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조는 없는 데이터나 사실을 만들어 과제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행위이고, 변조는 데이터를 본인의 의도에 맞도록 유리하게 조작하는 행위로 이들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디자인 전공에서는 주로 디자인 사용성 평가 등의 리서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부정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왔으면서 마치 자신이 생산한 것인 양 속이는 행위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대의 표절은 국내외를 망라한 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외 자료의 표절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표절과 함께 자주 논의되는 패러디와 오마주는 무엇일까요? 패러디는 표절과는 다른 의도적 모방, 원작을 활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창조적인 기법이고, 오마주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업적이나 기법을 기리기 위해 모방을 하거나 인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패러디는 풍자, 희화화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며, 오마주는 존경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패러디와 오마주는 원본 작품이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작가의 의도를 일반 대중이 알 수 있겠지요. 졸업 작품에 내가 좋아하는 화가 작품의 일부를 넣어 작품으로 제작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저작권이 만료된 유명 화가의 작품들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권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졸업 작품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료 템플릿 디자인 소스를 내가 변형하고 편집해서 제출한 과제는 어떨까요?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라 할지라도 이것을 나의 디자인인 것처럼 과제로 제출한다면 학습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표절에 대해 궁금증이 더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업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문 중 하나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제시해주는 견본 샘플을 보고 따라하는 것도 표절인가입니다. 수업에 따라 새로운 기법이나 프로그램을 학습하기 위해 이미 다른 사람이 제작한 견본을 보고 따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을 위한 과정으로 이 행위 자체가 표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 나의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디자인인 것처럼 공모전에 제출하거나 작품전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표절이 됩니다. 만약 표절한 작품이 공모전에서 수상까지 했다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표절 작품을 제출하여 심사와 수사 과정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금을 지급하는 공모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상금을 노린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디자인에서도 다른 분야에서처럼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할 수는 없는지인데요. 글쓰기와 달리 디자인 결과물에서는 출처를 밝히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디자인을 응용해서 활용해도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은 표절 행위와 직결됩니다. 학생 스스로 기존의 디자인과 다른 차별화된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레이싱은 특히 디자인 전공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정행위이지만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레이싱한 그림이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고 아이디어만 차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레이싱 자체가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본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진을 이용해야 하며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연습을 위한 그리기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범위 안에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 배열 등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사실이고, 보호되는 저작물은 창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과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 가능한 자료와 사용 불가능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용 불가능한 것은 신문 기사에 실린 이미지, 블로거들이 게재한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표기가 된 이미지 등이 있으며 사용 가능한 것은 공공저작물, 즉 CCL 표기 이미지,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가받은 이미지, 무료 사이트와 같이 저작권자가 무료 사용을 허락한 이미지, 비용을 지불한 이미지입니다. 사실 디자인 전공 특성상 많은 이미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활용 가능한 이미지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픽셀스, 버스트, 공유마당, 언스프레시, 스키터포토 등이 있습니다. 물론 무료 이미지 사이트지만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자유이용 허락 표시인 CCL에 따라 저작물별로 사용 범위가 상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별로 이용 범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전공 특성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폰트도 이미지 자료만큼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폰트 사이트로는 눈누, 카페24, 구글 폰트, 공공누리, 공유마당 등이 있습니다.
물론 무료 이미지 사이트와 같이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폰트가 아파치 라이센스 또는 오픈 폰트 라이센스를 사용하므로 폰트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목적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하지만 폰트 이용 시 라이센스 사항 확인 및 제작사의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사용하면 더 안전하게 무료 폰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표기만으로 표절 행위가 합법화될 수는 없지만 자료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자료 출처를 작품에 직접적으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사용된 자료들의 출처는 따로 모아두는 습관을 과제에서부터 길러야겠습니다. 출처 표기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인터넷 신문 기사의 경우 기자 이름, 기사 제목, 신문의 이름, 기사 일자, 면수, URL 순으로 기입해 주어야 하고 웹페이지의 경우에는 웹페이지 이름, 날짜, URL 순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 분쟁 시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제품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물품의 외관을 시각적으로 관찰했을 때 형태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여 두 물품이 혼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표절 분쟁 사례를 통해 표절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브랜드 에르메스가 국내 제조업체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플레이노모어가 에르메스 가방을 표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심 법원에서는 일부 유사성은 인정되나 공정경제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고 플레이노모어의 독창성이 있는 눈 도안이 제품의 중요한 식별 표지 또는 구매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플레이노모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하고 디자인을 도용해 에르메스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음 표절 분쟁 사례는 빨간색 밑창이 특징적인 크리스찬 루브르탱이 입생로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지방 법원에서는 패션 산업에서 색은 장식적이고 미학적인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컬러를 트레이드 마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는 루브르탱 구두의 상징적인 빨간색 밑창은 특허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입생로랑의 슈즈의 경우와 같이 신발 윗부분과 밑창이 모두 빨간색일 경우 루브르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버리 체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 브랜드 버버리가 교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국내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이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체크 패턴과 같은 무늬도 상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상표가 문자 없이 도형만으로 구성된 경우 도형 상표로 상표 출현이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인 도형 상표가 바로 버버리의 체크 패턴입니다. 버버리의 경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10여 개의 체크 패턴을 1998년부터 꾸준히 국내 상표로 등록해 왔었습니다. 이는 갱신 가능한 상표권의 힘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출원일 기준 20년 동안만 존속하는 디자인권과 달리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원히 배타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버버리에서 문제를 제기한 학교 수가 무려 200여 곳이라고 하니 이제 교복에서 버버리 체크는 보지 못할 것 같네요. 물론 3개의 가로 세로선이 엇갈린 버버리 고유 체크 패턴이 아닌 일반 체크 패턴을 사용한 교복의 경우엔 패턴 변경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2020년 버버리는 소송 대신 한국학생복 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체크 원단 생산 금지와 해당 원단 재고는 2022년도 신입생까지만 사용을 허용했고 기존 재학생들의 교복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2023년 신입생 교복부터는 버버리 유사 체크 원단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좀 더 다양한 문양의 교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 선행 조사 시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 9개 사이트가 있는데 국내에는 키플리스, 디자인뷰, 디자인맵 등이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국가별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실습 시 표절 방지를 위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디자인 과정을 기록하는 디자인 연구 노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최종 과제 제출 전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학습 자료로 이 역시 표절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전공 교수와 학생이 모두 학습 부정행위 대처 방법 2순위로 선택한 공개 발표 및 컨펌을 통한 멀티 체크를 위해 타인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본 듯한 친구 A의 과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타인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확인해 봐야겠죠? 타인용 체크리스트에 본인의 이름과 A 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출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께 알려야 하는데 교수님께 알리는 행위는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며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께 알릴 때는 꼭 타인용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내 과제를 어디서 봤다고 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디자인 완성 단계까지 작성한 내 디자인 연구 노트의 과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해당 담당 과목 교수님께 디자인 연구 노트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디자인 연구 노트를 작성함으로써 창의적인 디자인을 검증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절의 대응 및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습 윤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디자인 연구 노트와 체크리스트, 본인용과 타인용 학습 자료는 서경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전공생이 알아야 할 디자인 지식 재산에 대한 교육은 서경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홈페이지에 LMS를 통해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으며 정규 과정 수강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대학생이 지켜야 할 학습 윤리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서경대학교 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내 디자인을 지키는 이기적 학습 윤리 도서를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경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에서 디자인 전공생이 알아야 할 학습 윤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